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민년 한 해에는 기쁘고 큰 성공 투자하셔서 큰 수익으로 한 해를 보내는 이런 이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HLB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때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HLB가 나노젠과 MOU를 체결하면서 또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제 글로벌 판권을 갖고 오면서 나노코박스의 행보가 HLB 그룹주들의 전체적으로 청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HLB 그룹주들의 많은 그 상승을 위해서 나노코박스가 빨리 승인이 나고 좀 세계적으로 좀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만큼 나노코박스의 이제 긴성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촉각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고, 또 한때 이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실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했죠. 거의 밑에서 한 120%, 130%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꽤 실망을 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승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뉴스나 기사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요. 찌라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죠. 나노대에서 직접 발표하거나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발표할 때까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저처럼 추세와 수급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물론 어떤 거는 세력 주고 어떤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세력이라는 꼭 나쁜 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주포라는 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연기금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나쁜 사채업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세력들의 패턴에 의해서 주식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뉴스는 고점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악재에서도 뉴스는 띄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과학적으로 또 정확한 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 정도는 꼭 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그런 모든 것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아요. 어떤 세력들은 고점에서 뉴스를 띄워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세력들은 저점에서 악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주식을 다시 매집하기도 합니다. 항상 세력이라는 게 이 표현 같긴 하지만 나쁜 건 아니고, 기관 외인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로 안 좋은 사람들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세력들도 존재하죠.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매집하고 모아가는 과정에 고점에서 당연히 매집하지 않고 저점에 매집하는 게 당연하죠. 밑에서 매집하고 주식을 떨어뜨리고 매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기사는 항상 참고사항 정도 보는 게 좋고, 우리는 거래량이라든가 주식이 지켜줄 자리, 그리고 추세의 턴을 어디서 하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런 게 지금 어디 와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나노코박스 효과가 52% 정도에 달하고 WH와 EMA의 승인을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길이 잘 열리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부력을 합니다. 굿모닝 베트남의 출처고, 이거는 VN 익스프레스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연구팀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 다른 코로나 백신처럼 이 나노코박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보호 효과가 사라지긴 하는데, 42일에서 92일 주사할 때 보호 효과가 86.7%, 120일 이후에는 78.5%를 기록한다고 그래요. 180일 후에는 51.6%로 이제 감소를 하긴 하죠. 심한 진행, 즉 중증에 대한 이 보호가 92%고 사망에 대한 보호는 거의 100% 가까웠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 기간 동안 백신의 보호 효과는 52.21%이기 때문에 사실 이 WHO의 승인 기준은 충족하는 거죠. 나노코박스 백신을 접종한 대부분의 코비드19 환자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자, 플라시보 그룹은 심각한 감염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일리언의 대표가 이제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이번 결론으로 나노코박스 백신이 조만간 보건부에 나노코백신에 대한 긴급 허가를 요청할 의약품 및 약제 유통에 대한 자문위원회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잘 되면 이제 긴승이 빨리 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긴승이라도 난 다음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긴승이 나는 게 상당히 HLB 투자해 놓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보면 다른 이제 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경제신문의 출처에 따르면 역시나 백신의 52% 효과라는 게 결국 WHO나 FDA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얘기죠. HLB에게는 좋은 좀 신호가 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HLB의 올해 행보가 참 숨가뻤죠. 저희 올해 잠깐 살펴보면 HLB가 G3BNT를 인수했고 HLB 테라퓨틱스로 3명이 변경됐습니다.
안구건조증에 대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HLB 테라퓨틱스고 사명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백신에 대한 유통 MOU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유통을 할 때도 역시 HLB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HLB는 얼마 전에 이 진단키트 업체인 FA도 또 합병했죠. 이렇게 HLB가 자 올해 진단키트 업체인 FA를 합병을 하면서 약간 재무 건전성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재무를 보면 잘 볼 수 있는데 적자에 다져 사실 꼭 HLB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거의 적자를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적자로 쭉 이어지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썼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아무튼 큰 리스크가 되는데 FA를 인수하면서 이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어떤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근간에 최근 때는 노터스도 인수를 했죠. 노터스도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유보율이 7,000%가 넘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회사가 되고 연결재무제표를 갖다 썼을 때 역시 재무 건전성에 상당히 큰 좋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국내 동물성 비임상 전문 수탁기관이죠. CRO. 이 업체 노터스의 인수를 결정했는데 노터스가 굉장히 이쪽에서는 좀 뛰어난 기술력과 이 성적을 갖고 있는 훌륭한 성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HLB가 이렇게 노터스를 인수한 것도 역시나 상당히 좀 이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HLB 항암제 리보세라림이 동물에게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터스를 중심으로 동물 체류제 시장 진출에도 염두한 걸로 보인다고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반려견 하나 키우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죠. 근데 반려견이 이제 지금은 거의 그 키우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사실 아프면 좀 저도 마음이 끙끙 앓기 때문에 사람만큼 소중하게 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펫 시장, 반려견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어서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반려견 시장으로 많이 뛰어드는 중이죠. 거기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런 유형들의 글들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뉴스나 좋은 호재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항상 저런 뉴스가 떴다고 막 내일부터 날아갈 거야, 뭐 폭등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까지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주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은 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공매도 부분이 항상 발목을 붙잡는데 역시나 HL 공매도 세력들 대단하죠. 자, 저번 마감하는 12월 30일도 거의 9%대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나왔고 HLB 생명과학도 다시 5% 이상 6.88%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공매도를 거의 다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투자자금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10월 30일 날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 기관 금융투자가 이제 며칠간 잘 모았다가 이틀 정도는 매도를 했습니다. 좀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거죠. 기관들 원래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런 매도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HLB 혁명과학 26만 주, HLB가 이렇게 30만 주 뭐 이렇게 된 게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게 좀 크게 리스크가 되긴 하는데 나노코박스의 또 승인이라든가 갑자기 좋은 호재가 뜨면 쇼커버링이 또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되긴 있어요. 이건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린 건데 아직 전체적으로 추세가 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음 그러니까 주죠. 1월 3일부터 시장이 열릴 때 나노코박스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좀 추세를 잘 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차트를 좀 보고 분석하고 추세를 과연 틀 수 있는지 지켜줄 자리는 어딘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민년 첫날이자 주말 토요일 첫날이 오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